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Q&A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새로운 공간에 좀 와봤습니다. 특별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제가 미리 Q&A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꼼꼼하게 오늘 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가장 좀 길게 남겨주신 댓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저의 채널에 댓글을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히스토끼의 히스토리님의 댓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Q&A까지 하시게 되다니 왜 제가 감개무량한 걸까요? 저는 직장생활과 병행하고 계신 혜미님의 독서 루틴이 궁금하고요. 또 고전, 문학 외에도 혜미님이 즐겨 읽으시는 분야와 그중 감명 깊었던 작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간 사적이지만 독서 외의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도 궁금해지네요. 물론 직장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요. 이제 1000명 되셨으니 10,000명까지 복리 효과로 더 빠르게 성장하시길 제가 정화수 떠다 놓고 빌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모든 댓글을 거의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드리는데 히스토끼님이 진짜 매번 다정하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댓글만 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Q&A는 좀 섹션을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혜민서 유튜브 채널 자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가 또 책과 독서에 대한 질문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들도 몇 가지 있어서 그 내용과 또 기타 응원 댓글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혜민서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윤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먼저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북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북튜브를 시작하게 됐을까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북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작년에 정말 거의 모든 알고리즘이 북튜브로 도배가 될 만큼 너무 많이 봐서 스스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고민을 했을 때 나온 첫 번째 답이 북튜브였습니다. 저는 말하는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좋아하는 건 책이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 북튜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나서 지치지 않고 너무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너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방송국이 아니라 출판사에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북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최근에 올린 출판사와의 콜라보 영상들도 기획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어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도 이제 많이 북튜브를 보다 보니까 누가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북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좋아해 주시는지를 저도 모르게 학습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도 모르게 좀 기억을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혜민서라는 채널명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Q&A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혜민서라는 이름은 제가 정말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한 끝에 만든 이름입니다. 제 이름 혜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저는 북튜브기 때문에 책이라는 느낌이 딱 이 이름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두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문득 이제 고등학생 때였나 역사책에서 귀퉁이에 혜민서라는 관청이 소개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해뒀던 게 딱 떠올라서 그 조선시대의 서민들을 위한 약방이라는 의미도 너무 좋았고, 제가 책으로서 치유를 받았던 내용들을 제 채널에서 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의 채널의 방향성과도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아서 혜민서라고 짓게 됐습니다. 이건 아무도 여쭤보시진 않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채널을 처음에 혜민서라는 채널 명으로 기획을 할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짧게 스포를 해드리자면 혜민서의 책 처방 코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독자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제 채널이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 제가 사연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만의 책 처방을 또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또 기획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튜브다 보니까 책과 독서에 관한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섹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독서에 관련된 질문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보교사님께서 혜민님 첫 영상 하나 올리셨을 때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책에 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책의 어떤 점이 혜민님을 끌리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또 림스타그램님도 혜민님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또 어게인 오해영님 아까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여쭤봐 주셨는데 그와 함께 언제부터 책을 사랑하게 됐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비슷한 결의 질문들인 것 같아서 한번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제부터 책을 좋아했는지를 좀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 정확히 순간이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책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좀 명쾌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 중 하나가 어렸을 때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 읽어주신 책의 내용을 다 외워서 줄줄줄 막 가족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뭔가 그런 좋은 기억들이 쌓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학교 도서관에 혼자 가서 막 책 읽는 거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는 또 저희 집 바로 앞에, 지금은 이사 가긴 했는데 정말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문고방이 아파트 안에 있어서 그 문고방에서 책 빌려다 읽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그때 이제 청소년용으로 나왔던 세계 문학들을 거의 다 한 번씩은 접해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국어 국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언제부터 많이 읽게 됐는지는 오히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드디어 회사에 처음으로 취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주일에 방송이 두세 번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없는 날에는 자전거 타고 도서관 가서 5시간씩, 6시간씩 원하는 만큼 책을 읽고 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원 없이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그때 기억들이 쌓여서 북튜브를 또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옛날부터 생각을 해보면 늘 학업이라든지 그 다음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문들을 통과하기에 바빠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늘 뭔가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인생에서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물론 프리랜서긴 하지만 그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그때 정말 원 없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게인 오해영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종이책 대 이북 중에 어떤 걸 선호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돈과 공간이 허락만 한다면 무조건 종이책을 선호하긴 하는데요. 일단 제가 연필로 직접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직접 이렇게 종이를 넘기면서 읽는 감각이 너무 좋아서 그것까지도 저는 독서의 일부인 것 같아서 일단 종이책을 무조건 선호를 하긴 합니다만, 종이책은 일단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저도 책을 한 권씩 사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책장이 지금 꽉 차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합리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을까 저의 책장을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종이책인 것 같긴 하고요. 이북의 경우에는 이동할 때,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책을 들고 오지 못했다면은 이북을 통해서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북으로 좀 주로 읽는 책들은 정보성 글이 실린 책들을 읽어야 할 때는 오히려 이북으로 읽어야 바로바로 밑줄을 남기는 것을 나중에 찾아보기에도 편안해서 정보성 글이 실린 내용들은 이북으로 읽는 걸 좋아하고요. 혹은 술술 읽혀서 재미있지만 두 번 읽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책들도 이북으로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서영 Y 어도로블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독서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좋아하는 책을 고르시는 기준이요. 독서 초보라 읽기가 쉽지 않아 팁 등도 여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독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앞서서 답변을 좀 해드린 것 같아서 이 뒤에 있는 질문들의 답변을 드려보면, 좋아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을 여쭤봐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도대체 이 많은 책 중에 뭘 읽어야 되지? 라는 데서 좀 오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독하고 있는 북튜버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책들에 아무래도 한 번 더 눈길이 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독서량이 쌓이고 나서는 저만의 약간 책 알고리즘 같은 게 저한테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지나 목차 정도를 보면은 이 책은 내가 좋아하겠다, 혹은 이 책은 나한테는 좀 아직 어렵겠다, 혹은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책이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생긴 것 같고, 이거는 점점 더 쌓여갈수록 더 본인에게 정확한 그런 기준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해민서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또 독서에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팟캐스트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작가님이 마음에 들면 그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들을 연달아서 읽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젊은 작가 시리즈처럼 어떤 시리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이 되어 있다면 그 시리즈를 믿고 구매해서 읽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문학 책의 경우에는 무조건 목차를 보고 책을 고르게 되는데요. 목차만 살펴봐도 이 책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책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문학 책은 특히 목차를 꼭 살펴보고 구매하거나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히스토끼의 히스토리님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고 계신 혜미님의 독서 루틴이 궁금합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루틴이 굉장히 달라지긴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이 많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틈날 때마다 읽어서 한 달에 막 15권씩 읽는 게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기쁜 일이면서 또 슬픈 일이긴 한데 일이 많아져서 책을 그만큼 읽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들어서 스스로 좀 아쉬워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출근을 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나는 날이 있으면 책을 좀 읽다가 가기도 하고, 또 퇴근하고 딱 씻고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읽고 자면은 잠도 더 잘 오고 하루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 전에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출퇴근을 운전해서 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지만 이동할 때는 주로 독서 관련된 팟캐스트들을 또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책이라웃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동진 평론가께서 진행을 하셨던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도 굉장히 즐겨 듣고요. 가끔은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에서 계속해서 책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는 이북이나 뭐 작은 책들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두고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좀 쉽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도 조금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효스키님이 남겨주신 독서 방법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독서 방법은 어느 순간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일단 종이책이면 연필을 꼭 함께 들고 가서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에는 밑줄도 긋고 뭐 짧은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요. 만약 빌린 책이라면 밑줄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몰이라는 독서 어플을 이용하는데, 그 어플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바로 문장을 제가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어플이라서 좀 기록을 최대한 제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은 일단 다 저장을 해두는 편이고요. 독서를 시작할 때 시작 시간을 체크해서 얼마나 양을 읽었고 몇 시간을 읽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그 어플을 사용하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뭐 달별로 어느 정도 책을 읽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몇 시간 정도 읽었는지, 이번 달에는 어떤 종류의 책을 읽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독서 습관을 기르기에도 괜찮은 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어플이 아니더라도 뭔가 스스로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루틴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어플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수기로, 제가 작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수기로 독서 기록을 남기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기로 남길 시간이 차마 나지 않아서 웬만한 책들은 그냥 영상을 만들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좀 스스로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고, 혹시나 너무너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책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뭐 메모장에 따로 수기로 적기도 합니다. 뭐 등장인물이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 소설이라면 등장인물 관계도를 그려서 책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계발서나 경제 경영서, 교양서적 같은 꼼꼼히 읽어야 하는 책들은 따로 좀 구조도를 그려서 책을 읽어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끼의 히스토리님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고전, 문학 외에도 혜미님이 즐겨 읽으시는 분야와 그중 감명 깊었던 작품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고전 문학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는 장르를 딱히 구분 지어서 독서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문학 장르를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하긴 하지만 세계문학에 한정 짓지도 않고요. 한국문학 소설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작년에는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읽는 장르라면 에세이 장르인 것 같아요. 에세이의 경우에는 어떤 작가님이 마음에 들어서 주로 그런 책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인문, 사회, 철학, 경제, 경영서까지 그때그때 저에게 필요한 책들을 골라서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자기계발, 경제, 경영서에 푹 빠져서 그런 책들을 위주로 막 읽다가 너무 많이 읽었다 싶으면은 또 다른 장르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장르를 딱 국한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작품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좋아하는 작가님을 여쭤봐 주신 질문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은 다음번에 따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나올 다음 영상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준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2022년 독서 결산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4권을 제외한 혜미님께서 별 5개를 남긴 작품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또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기록을 다시 좀 살펴봤는데 작년에 별 5개를 남긴 책들이 총 10권이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책은 4권이었고 그 외에 제가 별 5개를 준 작품들의 목록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머지 6권이잖아요. 그 중에 3권이 헤르만 헤세의 책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하반기에 진행하면서 그때 만났던 헤세 책들이 너무 좋아서 그 중에 무려 절반가량인 3권을 별 5개를 줬는데 데미안,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이렇게 3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르만 헤세와 관련된 영상도 나중에 따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오늘 좀 다음번에 나올 영상들에 대한 스포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는데 따로 더 자세하게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외에 또 3권은 멋진 신세계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한국 SF 문목화 작가님의 소설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강추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에세이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5점을 준 책 외에 4.5점을 준 책도 16권이 있었고 4점을 준 책도 19권으로 더 많은데요. 사실 4점까지는 거의 편차가 없을 정도로 다 너무 좋게 읽었던 책들이라서 앞으로 차차 다양한 주제들로 묶어서 이 책들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지는 함께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윤슬님께서 먼저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가장 좋아하는 책 장르와 작가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재즈님도 구독자 1000명 축하해요. 혹시 인생책 최애 작가 있으신가요? 소개해주신 책들이 제 취향이라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취향에 맞으셨다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취향에 더욱더 부합하는 좋은 책들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영상 찍으면서 하게 되는데 인생책과 인생 작가에 대한 영상은 다음번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몰캉몰캉이님이라는 귀여운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책 모임 가지시면서 인상적인 기억이 궁금해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두 날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날은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책 모임을 갔던 날이었는데 그때가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처음으로 또 이제 그 책방을 찾아가다 보니까 제가 가는 길에 막 헤매면서 헐레벌떡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커다란 테이블에 이제 옹기종기 구성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이미 여러 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사실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면 저의 속 얘기를 남한테 잘 털어놓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정말 모두가 처음 본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깊은 고민들을 막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워낙 경청을 또 잘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놀랐던 기억도 나고 책이라는 걸 매개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좀 심도 깊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모임을 통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상적인 기억은 작년 책 모임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작은 여름이었고 끝은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같이 모여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다들 작은 간식이나 선물 같은 것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직접 손수 만드신 달력도 있었고 귀여운 엽서나 그때 주제가 이제 작가가 헤르만 헤세였기 때문에 헤세를 직접 손으로 그려서 엽서로 제작해 주신 분도 계셨고 해서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날을 기점으로 다음번 모임도 무조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날이 가장 좀 인상적인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몰캉몰캉이님이 남겨주신 질문은 책이 질릴 때 하시던 행동이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아직 독서 자체가 질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정 책이 너무 길거나 지루해서 그 책이 질리는 경험은 해봤지만 독서라는 행위에 질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책이 너무 지겹고 지루하게 느껴지면 그 책은 일단 덮는 것 같습니다. 그 책 덮고 아예 다른 일을 해도 좋지만 책이라는 것을 멀리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 오히려 좀 제가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다른 책들을 읽다가 다시 조금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독서에 탄력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것 같고 저는 꼭 한 책을 다 끝내야지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러 책들을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병렬 독서를 하다 보면 책을 질리지 않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좋은 책이라면 지금 덮고 언젠가 나중에 스스로의 독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나면 분명히 이해가 더 수월해지는 때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겠지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 책은 다음번으로 미뤄두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책과 독서에 대한 질문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온 섹션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희은님께서 키가 몇이신가요? 라고 짧고 굵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뭔가 공식적으로 어디서 잰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한 16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상반신만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해민서 채널에서도 상반신만 나오다 보니까 꽤 키가 큰지를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키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즈님께서 구독자 1000명 축하해요 라고 해주시면서 MBTI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INFJ가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MBTI라는 게 한국에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한 뒤로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늘 INFJ가 나오고 그런데 또 이제 방송하는 모습을 보셨던 분들은 보통 E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집순이입니다. INFJ고요. 그리고 히스토끼의 히스토리님께서 남겨주신 저에 관한 질문 중에 하나는 약간 사적이지만 독서 외에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도 궁금해지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양하게 취미 활동을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노래 부르기인 것 같아요. 노래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이제 둘째 동생이 저의 노래방 메이트인데 둘이서 노래방에 정말 마음 먹고 가면 최소 2시간 길게는 3, 4시간까지도 그냥 둘이서 실컷 부르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가장 큰 로망이 집에 노래방을 만드는 것이었을 정도로 노래 부르는 것을 그냥 취미로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망을 이뤄서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는 노래 부르면서 푸는 것 같아요. 뭔가 독서는 내면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고 노래를 부를 때는 외부로 좀 그런 것들을 방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답변이 효스키님이 남겨주신 독서 외에 다른 취미 있으실까요? 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있으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의 장벽이 높지 않아서 그냥 몇 개 영상 보고 마음에 들면 거의 다 구독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채널들을 보는데 일단 북튜브 채널은 거의 뜨면은 다 구독을 해서 보는 것 같고요. 큰 채널, 작은 채널 상관없이 거의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셜록 현주님, 조승연의 탐구생활, 최재천의 아마존 같은 이런 지식을 좀 전해주는 그런 채널들도 즐겨보는 편이고요. 자기 전에 보는 걸 특히 좋아하는 채널은 우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도 굉장히 즐겨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간과 쓰레기님이 만나는 분 계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그 밑에 고양이 아빠님도 저도 궁금했는데 나쁜 놈 취급받을까봐 못 물어봤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인간과 쓰레기님은 본업 채널에서도 늘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고 해민서 채널에도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쁜 놈 취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제 영상이 어쨌든 굉장히 공개적으로 박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오픈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 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고 노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닌 글로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달리플라워님께서 축하합니다.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달리플라워님 외에도 질문과 함께 응원의 댓글들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신이 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응원 댓글들에 힘입어서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민서 채널 잊지 않고 자주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겨주신 모든 질문과 글들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실 1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을 못하기도 했고 스스로도 너무 감사한 날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1000명의 구독자분들이 모이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책 이야기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 영상 꼭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해민서 채널에서 오래오래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